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5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이것이 이제 수사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도 관련한 의혹은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하겠지만, 지금 이 기사를 주도적으로 보도하는 곳은 조선일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관여한 사람들 또는 성남시에서 관여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의 제보가 조선일보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언론계의 생태가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곳에 제보하면 혹시 안 쓸지 모른다, 또는 다른 곳에서 제보하면 언론에 보도하는 것도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금 조선일보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아니다라는 해명과 함께 조선일보를 집중 공격해서 조선일보 보도에 의도가 어디에 있다, 이런 걸 지금 이제 유권자들한테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그 메시지를 반격할 수가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한다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팩트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수사 국면과 관련해서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사건의 핵심은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이며 특혜를 줬는지 여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수사를 할 대목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 쪽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다.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원래 이제 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인데, 이재명 캠프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이런 거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공수사 2부에 배당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지사와 등등을 이제 배임 혐의로 곧 고발을 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 조사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인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만을 수사 지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하죠. 중앙지검장이 누구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 김호수 검찰총장을 통하든 통하지 않든 간에 실질적으로는 그 의지가 반영돼서 이 사람들이 어떤 수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법사위에서도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 어디냐는 걸 가지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거는 명백한 배임 사건이다. 하나은행이 43%의 지분을 갖고 투자를 제일 많이 했는데 이익은 6%를 투자한 천화동인,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다 가져갔다. 이런 계약서는 처음 본다. 그 다음에 이 화천대유가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컨소시엄은 성남의뜰입니다. 근데 성남의뜰 외에 나머지 두 군데가 더 사실은 이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공모에 응했었죠. 그게 메리츠증권하고 산업은행입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5천억 원 기반시설을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수익은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성남시에 더 많은 이익이 갈 수 있었지만 시행업자가 화천대유로 갔다. 그러니까 화천대유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시행업자는 이게 이제 말을 좀 잘못한 건데 성남의뜰로 간 거죠. 그 성남의뜰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 회사인데, 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에 5,500억을 이 대장동 개발에서 환수해서 성남 시민에게 돌려줬다. 이걸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 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을 만약에 시행업자로 선정을 했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성남 시민에게
환원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왜 안 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이거는 물론 특혜, 배임 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권성동 의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수행실장이죠.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은 권 의원 말이 사실과 너무 다른 게 많아서 기가 막혀 쓰러질 뻔했다. 모든 개발 이익을 민간으로 가져가려 했던 게 바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때 일이다. 적반하장격이다. 법학 배운 지 오래돼서 다 까먹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거의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민영개발로 하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0년에 당선되면서 공영개발로 바꿨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민관 합동개발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럼 지금 김남국 의원이 얘기한 거는 이거는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대장동 의혹과는 완전히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대장동이라는 지역만 똑같은 것이지 관여한 사람, 일부 물론 중복된 사람도 있지만요.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구조 자체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영개발로 바꾸면서 새롭게 비리가 싹튼 의혹이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야당이 뭐 민영개발을 하려고 했고 그 민영개발을 야당이 추진하고 뭐 그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뭐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자로 지금 기록이 돼 있는 지금 해외 도피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여를 했다. 뭐 그런 거 뭐 다 나와 있고 그 사람이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다가 나중에 2심에선가 무죄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다 지금 대장동 개발 의혹, 그러니까 이재명표 대장동 개발이 시행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관련 없는 얘기죠. 이거랑 대장동이라는 대상만 똑같은 것이지. 그런데 그거를 쭉 드러나가면서 권성동 의원을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큰 충돌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결국 얘기가 야당 게이트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재명 지사도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이미 객관적인 팩트에 의해서 정말 말도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이재명 캠프가 주장하는 것이 이재명 캠프가 당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왜냐하면 관련 없는 옛날 얘기인데 이거는 새로운 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당선으로. 그때부터가 주로 문제인 것이고 그때부터 이 돈을 누가 가져갔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전에 뭐 민간 개발을 어떻고 공영 개발을 어떻고 이거는 그냥 역사에 불과합니다. 이건 대장동의 역사입니다. 그거와 무관한 내용이다. 자,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이 의혹의 핵심, 그럼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냐? 이걸 밝히는 게 핵심이다? 아닙니다. 화천대유의 소유자는요 이미 90% 이상 나와 있습니다. 김만배라는 전직 언론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람 뒤에 실소유주가 있느냐? 저희가 취재해본 바로는 실소유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김만배 씨는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고 여러 차례 민영개발에도 참여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김만배 씨 자체가 소유주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뭐 새삼스럽게 지금에 와서 뭐 이게 사건의 핵심이다? 잘못 짚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사건의 핵심이 특혜를 주었는지 여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혜는요 이미 주었다는 사실이 대부분 드러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안서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초고속으로 심사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성남의 뜰이라는 데로 선정을 했죠. 자, 우선 근데 이 심사위원회 성남의 뜰에서 사회이사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겁니까? 이러니까 성남의 뜰이 당연히 초고속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천화동인 4호 아까 남욱 변호사라는 사람 얘기했죠. 이 사람의 대학 후배가 또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당연히 이 심사는 성남의 뜰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다. 뭐 거의 드러난 사실입니다. 근데 뭘 그렇게 그걸 가지고 또 수사를 한다고 법석을 떨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혹. 이건 이제 의혹이죠.
아니, 이 같이 성남의 뜰과 같이 응모했던, 공모에 응했던 곳이 메리츠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컨소시엄입니다. 이 얼마나 쟁쟁한 컨소시엄들입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다 제치고 신생 회사인 불과 뭐 한 일주일 열흘 전 정도에 급조해서 만든 화천대유 자산관리라는 것이 포함된 성남의 뜰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습니다. 자, 이것도 무슨 특혜가 개입된 거 있는 것이냐? 충분히 의심할 만한 대목입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특혜 여부는 이미 대부분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사건의 핵심이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목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잘못 짚었다. 실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 당시의 사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장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 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왜 민간업자한테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를 했느냐? 그리고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폭로에 따르면 이런 민간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주는 그런 설계 자체가 그걸 막아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거를 유동규 본부장이 묵살했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오히려 핵심이다. 그럼 유동규 본부장은 왜 묵살했을까? 이재명 지사의 뜻을 따랐기 때문일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민간업자가, 그러니까 김만배 씨나 아니면 남욱 변호사 같은 사람이 자기 지인들 뭐 이런 사람들 가족들 끌어들여서 그 화천대유의 자회사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이 사람들의 실소유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소유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 그 수익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 밝히는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 사건에서 결국 그 대선 자금을 모금한 것 아니냐, 그리고서 지금 경선 자금으로 쓴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밝히는 게 우선이지, 어떻게 여기에서 뭐 화천대유의 소유자 특혜 여부 이걸 밝히는 게 사건의 핵심이냐. 그런 점으로 본다면 자기 고등학교 후배가 지휘하는 이 사건 핵심에서 어찌 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여기까지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대목을 지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공수사 2부에 배당을 했는데 고발사주 의혹에는요, 공공수사부에서 파견받은 검사까지 해서 12명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루 의혹이 있는 고발사주와 관련해서 12명의 검사를 투입했는데 여기는요 8명밖에 투입이 안 돼 있습니다. 부장검사 포함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수사의 의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핵심이 이재명 지사 쪽으로 이 수익 자금이 흘러 들어갔느냐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계좌 추적 전문팀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공공수사 2부는요 선거법 위반이나 이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데라 여기에 계좌 추적 전문가가 없습니다. 뭘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선거법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특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요거만 수사하고 혐의 없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사 의지가, 결국 고발사주에 대한 수사 의지는 지금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이 대장동 수사 의지는 이건 면피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다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기 고등학교 후배가 지휘하는 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줘서 여기까지 수사해라 라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수사 지금 뭐 이제 착수했으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되지만 수사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물론 또 수사는 생물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걸 수사를 하다 보면 또 의외의 단서가 나올 수도 있고, 물론 그 단서는 중앙지검장이 적절히 통제를 하겠지만 직전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만만하게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그건 뭐 팩트는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서울중앙지검과
중앙지검장이 고등학교 선배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이 사건,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이거는 수사할 생각이 별로 없이 그냥 일정 부분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제가 이 수사를 담당할 기관들의 면면,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런 것을 볼 때도 이거 정말 의심스럽다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여기 또 다른 의혹이 생기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수사는 지금 이제 착수를 한다니까 앞으로 그건 같이 좀 진전 과정을 지켜봐가면서 이것이 끊임없이, 지금 대선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끊임없이 아마 정치적 논란 사건이 될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글쎄요, 이 검찰 수사나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윤석열 캠프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현직 전문가와 전직 전문가가 맞붙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윤석열 캠프에 적어도 이 수사에 관한 화력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찌 보면 이 공방, 현직 검찰과 전직 검찰팀 간의 공방이 정말 볼만한 게임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